김용민 브리핑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첫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긴급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할 수 없다. 이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런 이야기. 이것은 오래된 착각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잠깐 만나보시죠.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이 아니라 신발 약해서 신약입니다. 땀이 가득 차 찝찝한 신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름뱅이의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 신발 속의 약 신약을 소개합니다. 저 신약 보이시죠? 네. 스피커 같이 생겼는데 저기 뽑혀요. 뽑혀가지고 신발 두 짝,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 신발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 줍니다. 신약은 신발 내부의 습기를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온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합니다. 그래서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 줍니다. 또한 신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송 요청 메시지에 김용민 브리핑 듣고 왔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 름뱅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00원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검색창에서 스마트 름뱅이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서울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애초에는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4인 가구면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계획이 세워졌지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구에게 주자,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모든 가구에게 주자,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미래통합당도 동의했어요.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 말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왜냐? 미래통합당도 찬성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고 뭐가 쟁점이 있겠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선거 끝나고 나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 이 사람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가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어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의 입장이 이러해서 원내대표끼리 모여가지고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도표 한번 보세요.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이 이제 나와 있는데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은 줄어들고 국가 채무 비율은 올라가고 여하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을 위해서 재정을 푼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안과 정부 안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급 기준 금액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안은 모든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네, 그러니까 가구 단위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간 소득 상위 30%를 배제하는 방안이 이제 그동안의 정부 안이었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구에게 주자, 이런 입장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안, 소득 하위 70% 방안을 가진 정부 안은 2차 추경 편성에다가 지방 재정을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9조 7천억을 들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방안은 여기에다가 국채 발행까지 더하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소요 재원이 한 3조 더 늘어난 13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남기예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간부진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간부진에게 당부했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급 기준 70%,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해 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근데 지금 민주당 방안은 지급 기준 100% 아닙니까? 민주당 방안이 묵살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이 소득 하위 상위 따지지 말고 100% 주자고 이렇게 방안을 내놨는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지키라. 민주당 방안이 무위로 돌아가게 노력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그 선의도 없진 않겠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실탄을 축적하자. 그때 가서 쓰자, 뭐 이런 얘기예요. 기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여과 없이 받아쓰지요. 그런데 현장, 즉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인지. 현장에서는 더 악화될 그런 날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이 지옥이고 지금이 시궁창인 상황이니 바로 오늘을 직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전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다면은 소득 하위 70%로 할 때는 9조 7천억이 드는데 지급 대상을 전 가구,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은 소요 예산은 13조 원, 대략 3조 3천억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감당 못할 수준입니까? 3조 3천억 더 들여서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이 감당 못할 수준이에요. 3조 3천억 지급하면 3조 3천억 더 늘리면 나라가 망합니까? 여당은 대안을 내놨어요. 국채, 즉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자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그 국가 채권을 발행하면 곧 국가 채무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겠죠. 지금 기획재정부 논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기에 기획재정부가 덜덜덜 떨고 있을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해 38.1%인데 41.2% 상승한다고 합니다. 한 3%포인트 늘어나는 셈이죠.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2019년 10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37.92%, 38%에 조금 못 미쳤죠. 지난해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38.1%,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8%에서 41%로 늘어난다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 수준이에요. 스위스 40.53% 정도. 그 위가 호주고 호주는 41.37%고요. 그래도 하위권입니다. 그래도 하위권이에요. 주요 선진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40%대를 얘기하는데 일본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1%, 미국은 104.3%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가 132.16%, 그리스가 184.85%, 그리고 포르투갈이 120.13% 그렇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가 채무 비율이 엄청납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 국가 재정이고요. 감당 못할 상황이면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자, 즉 국민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돈을 풀지 않고 국가 재정 물 셀 틈 없이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를 하실 게 아니라 그냥 국방부 장관 하시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씨가 4대강에 한 30조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기묘해서 긴급해서 갖다 퍼부은 것인지 답이 없네요. 네. 지금 뭐 흔히들 준전시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 국가재정 풀지 않으면 언제 푸는 건지 참 답이 없네요. 예. 그래서 항상 뭐 요즘 많은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이 재정 관료들한테 맡기는 것도 적정선에서 맡겨야지 턴키로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이시죠? 저 빨간색. 맨 위에는 일본색, 일본의 빨간색이고 그 하위권에 한국 26입니다. OECD 35개 나라 중에 26이에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입니다. 자, 가장 나쁜 집단은 미래통합당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먼저 제안했던 미래통합당, 총선이 끝나자마자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겨레 사설을 볼까요?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의원총회 직후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라면서도 적자국채를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재원 21대 국회에서 볼 일이 없는 김재원 씨와 공조를 한 셈이죠. 자, 여러분, 통합당이 그동안 어떤 갈짓자 행보를 이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애초에는 총선용 현금 살포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지요.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국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직전 소득 구분 없이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총선 끝나자마자 다시 입장이 돌변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이죠. 통합당의 추경호 의원 이런 말을 했네요. 총선에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드리자 이런 입장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조금 양심이 남아있네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추경호 씨인데 말이죠. 네. 재정 건전성, 네, 그 걱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민생 건전성을 걱정할 때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달라지는 행태에 격분한 국민이 통합당을 심판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심재철 대표 대행을 비롯한 낙선자들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